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백로입니다. 저는 요즘에 장애인시설에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육원 활동을 할 때는 매주 1회에 한 번씩 찾아갔었고, 또 장애인시설에도 월 1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육원에 찾아가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5번에서 10번 이상은 봉사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때는 내일보다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었고, 또 착하게 사는 것이었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하는 날이면은 토요일 오전 일찍부터 그분들을 찾아가서 머리도 깎아드려야 되고, 또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 목욕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여름에는 완전 한증막에서 같이 땀을 흘려야 되고, 또 겨울에는 우풍도 쐬고 물 온도도 조절해 가면서 또 그분들이 춥지 않게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불편한 몸을 구석구석 잘 씻겨 드려야 하고 옷까지 입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인 기저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갈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수십 인분을 시간에 맞춰서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 손질과 요리를 해야 되고, 또 상을 차려야 되고, 또 다 먹은 다음에는 설거지를 하고 주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청소를 한다든가 텃밭을 같이 가꾼다든가 이렇게 잡일을 또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막 피곤이 몰려옵니다. 시설을 나와 식구들과 나들이 가는 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장소 문제도 그렇고, 가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게임을 하고, 또 교통편은 어떻게 마련하고, 또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점심도 어떤 것을 선택해서 맛있게 먹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들이를 갔다가 시설로 되돌아오면 다시 또 목욕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긴장이 풀려서 막 피곤이 몰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쯤 어느 날 봉사활동을 하기로 간 날에 내가 몹시 심한 몸살 감기가 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과의 약속이라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꾸역꾸역 봉사활동을 마치고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자 갑자기 좀 서글퍼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악착같이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저 막내까지 포함해서 6남매를 키우시면서 온갖 안 해본 거 없이 고생하면서 사셨고, 그 당시 노령의 연세로 조그만 지하실방에서 혼자 사시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에게 한 달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고, 그리고 자주 전화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라 제가 먼저 연락드리기 전에는 어머니도 저에게 잘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외롭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저도 많은 노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지만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하면 리액션도 좋고 따뜻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십니다. 잘 찾아오지 않는 자식보다 저희 봉사자들 더 좋아하는 이유도 아마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저희들이 더 좋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난 이렇게 남에게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정작 어머니한테는 잘 찾아뵙지도 않고 자주 연락도 드리지 않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 이후에는 어머니한테 참 무심한 막내 아들이 아니었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심하면서 정작 사람들과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행사 치르듯이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면서 좋아라 했던 내 모습이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에겐 늘 봉사의 달인, 착한 사람이란 이미지로 불리우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들한테는 무뚝뚝하고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을 드리자고 마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너무나 어색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손을 잡아보거나 안아보거나 심지어 사랑해란 말을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 해도 특별한 대화거리가 없어서 대화가 끊기고 어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귀도 잘 안 들려 제가 말하는 도중 대화가 끝난 줄 알고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도 봉사할 때 그 어색함을 지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의 관계도 노력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색해도 어머니한테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뵈어 맛있는 것을 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깜빡 잊고 전화를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주셔서 너 왜 전화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자 그러면은 쓸데없는데 돈을 쓴다고 싫어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옷을 갈아입고 먼저 나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6남매 중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간혹 자기를 혹사시키거나 또 가족에겐 무관심하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일을 남보다 나와 내 가족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힘든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어머님이 생각난 이유는 남에게 봉사활동하면서 좋은 사람이 됐으면 내 가족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봉사활동은 자꾸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어머님께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감사합니다.